그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까 여쭤보셨던 이제 채팅창에 남겨주셨던 걸 한번 보니까 종근당 고촌학원 담당님께서 이제 남겨주신 부분이 지금 출연재산 보고랑 세무항해서가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홈택스에서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거를 분리해달라는 말씀이신 게 맞으신 거죠? 한번 그런 부분은 다른 저희가 지금 4월 달에 신고를 진행을 하면서도 그런 요청이 있긴 했었는데 이런 부분 한번 저희가 사무실 복귀해서 한번 저희도 이렇게 가능한지를 한번 확인해서 이렇게 가능하면은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주식 5% 초과 관련해서 제가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무관청이라고 하면 보통 교육부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이 점심시간 중에 한번 확인해 보고 아니면 저희 다시 또 공지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홈택스 전용 계좌 개설 관련해서 그 부분에 약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를 말씀을 하신 건데 여기 사업용 계좌는 그 공익법인 계좌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 다른 사업용 계좌를 해야 될 일반 개인들 사업자들 해서 사업용 계좌를 신고를 하는 거라서 반드시 여기 공익법인 계좌를 신청하신 이게 선택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그래서 만약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용 계좌를 선택을 하고 하셨다고 하시면 등록을 하셨다 하시면 들어가 보시면 이 공익법인 계좌로 선택을 하고 조회해 보면 아무것도 안 나올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반드시 이 공익법인 계좌로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별도입니다. 별도. 위에 보셔도 지금은 제가 이 그림을 캡처를 하면서 이제 제목을 없애긴 했는데 요 위에 보면은 뭐 그 사업용 계좌 그리고 가로에서 공익법인 계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서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분의 1 초과 금지 관련해서 7명인 경우에는 우리가 1.5분의 1이니까 1점 몇 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5명 이상이 안 된다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남겨주신 그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 후에 한번 남겨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출연재산 보고랑 저희가 이 시간에 점심시간 식사하시기 전에 출연재산 보고랑 결산서류 공시까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빡합니다. 그래서 조금 바로 시작을 할게요. 여기서는 먼저 올해 그러니까 출연재산 보고서식 작성 방법 중에서 변경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 사용계획 진도 내역서인데 이 중에서 운용소득의 의무사용 기준금액과 그 사용금액 그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작성할 때 전년도를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혹시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종이 서식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뒷자에 작성 방법이 있는데 그 작성 방법 중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내용 범위를 종전에는 지금 만기 3개월 금융상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만기 6개월 미만으로 이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홈택스에서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전년도와 다르게 이 3번에 있던 사용 계획 및 진도 내역서가 6번째로 내려와 가지고 그러니까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화면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바뀐 이유는 조금 작성을 하시는데 편리하게 하고자 그런 부분 바뀌었으니까 나중에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글자, 그러니까 수익 현황이 일치하도록 수익 금액을 변경을 하고
그리고 원천별 내역에 뭐 사업 외 손익,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공익목적 사업 항목이 다 추가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신고를 하실 때 이 공익법인 안내 포털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세 번째에 출연재산 보고 제출을 하면은 이렇게 공익법인이 그러니까 우리 의무이행 안내 서비스라고 해서 지켜야 2년 최근 2년간 이행했던 의무, 즉 전용 계좌는 개설되어 있는지, 출연재산 보고 제출했는지에 대해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신고도움 자료인데, 신고도움 자료는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법인이 있고 안 나오는 법인이 있는데 이게 모든 다 공익법인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부 조금이라도 저희가 뭐 출연재산 중에서 뭐 미사용 잔액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이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조금 유의를 해줄 부분이 이제 16번 우리 결산서류 등 의무 공시 시 성실하게 서식을 작성하도록 안내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공시를 하신 후에 우리가 6월 말 끝나고 나면은 하반기 때쯤에는 결산서를 공시한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년도에 공시의 내용 중에서 오류가 있어가지고 한번 재공시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을 아까 신고 도움 자료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작년에 어떤 수정, 어떤 부분이 잘못했을지 그런 부분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올해는 그러니까 수정이 없도록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여기 일반 신고 공익법인 보고 작성하기를 클릭을 하면은 넘어가면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보시면 여기 아래 과거 사업연도 신고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사업연도 종료일이 23년 11월 31일 이전인 경우, 즉 과거 자료를 수정을 할 경우가 있거든요. 수정을 할 경우에는 이 구공법인 보고서 작성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 위에 일반 신고에 공익법인 보고 작성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성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1번부터 13번 메뉴까지 해서 이 출연재산 보고에 각각에 대한 서식이 있는데,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 사업연도에는 우리 출연재산 보고 대상 사업연도, 즉 23년도 3월 1일부터 24년 2월 29일까지가 자동이 생성이 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아래쪽에 사업자 세부 사항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입력이 됐지만 만약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수정을 해서 입력을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 대상하고, 그리고 수익사업 운영 여부, 외부회계 감사 여부는 직접 해당 여부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 같은 경우에 이때 여로 만약에 세무 확인 대상이 되면은 반드시 여로 체크를 해야지만이 여기 11번에 세무 확인서를 갔을 때 입력 화면이 활성화가 되니까 놓치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외부 회계 감사 여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 보시면 외부 회계 법인이나 뭐 외부 감사반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내부 감사인으로 받고 내부 감사인으로부터 계산서 확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내부 감사인이라고 하면은 부를 선택을 해야 되고, 외부 회계 법인이라든지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만 여러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왼쪽에 보이는 이런 부분이 내부 감사인, 실질적으로 외부가 아닌 내부적으로 감사를 받았던 부분이고, 보통 저희가 신고된 걸 보면은 지금 공시된 내역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내부 감사를 받은 내용이고, 외부 감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느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으로부터 받은 이러한 보고서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두 번째,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를 입력을 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현황하고, 그리고 아래쪽에 수익 원천별로 수익 비용 현황을 이제 입력을 하는 화면입니다. 여기 자산 보유 현황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에서 각 자산 종류별로 장부가액을 기재를 하는데,
이 12번의 종자산 가액은 재무상태표상 총자산의 잔국 가액과 다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4번 건물 같은 경우는 재무상태표상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15번 출식 출자 지분, 그리고 16번 예적금 등이 있는데, 여기서 좀 유의하실 부분이 이제 15번 이 부분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거를 통합을 해서 작성을 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좀 나눠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미수이자라고 있는데 미수이자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에 포함이 안 된다. 안 되고 기타에 17번에 기타에 포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수익 원천별 수익 금액 수익 비용 해당입니다. 이 부분은 운영성과표상에서 공익 목적 사업하고 그리고 금융부동산 등의 이제 발생 원천별 기타 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각각 수익 금액, 비용, 이익, 손실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공익 목적 사업은 우리 정관에 기재된 공익 목적 사업을 얘기를 하는데 이때 반드시 정관에 기재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익 목적 활동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기타 사업으로 해당이 되는 거지 무조건 뭐 정관에 기재됐다고 해서 공익 목적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항목별을 살펴보면은 이 금융란 같은 경우는 운영성과표상에서 이자 배당 뭐 기타 금융으로 구분을 해서 입력을 하셔야 되고 이 기타 금융에는 주식, 채권 이런 주식이나 채권 등의 매도에 따라서 발생한 처분 손익을 적습니다. 그리고 27번에 사업 외 손익이 있는데 이거는 공익 목적 사업 외 기타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 외 손익 예를 들면은 부동산을 제외한 유형자산 처분 손익 등을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작성을 하실 때 각 항목별로 이 도움말 보시면 이 도움말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움말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각 화면별로 이 작성 요령 동영상 보기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작성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입니다. 여기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우리가 지켜야 할 사항 중에서 공익법인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 등에 전부 사용을 해야 되고 3년 이후에도 계속 사용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여기서는 출연받은 재산, 이 출연받은 재산과 그리고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여기 이제 입력을 하실 때 우리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은 당연히 이제 재산을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전년도에 만약 직전년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 전년도 22 사업연도 때 사용이 완료되지 아니한 그러니까 출연받은 재산이 있다 하면은 그 부분도 다 같이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이나 뭐 토지 이런 부분도 출연재산별로 출연일이 이제 빠른 재산부터 작성을 하고 그리고 작성을 하실 때 여기 보시면 기재가 된 50만 원 이상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출연자별로 부분을 해서 작성을 하시는데 만약에 50만 원 미만으로 출연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모든 건을 다 작성을 할 건 아니고 여기서 출연자명은 소액계로 하시고 몽땅 출연 금액을 합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연자 중에서 무기명자 같은 경우, 이제 익명인 경우에는 여기 무기명자를 선택을 하시면은 여기 SSS라는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되고, 그리고, 여기 가액 같은 10번의 가액이 있는데, 여기서는 출연 당시에 그 시가로 적으시는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 뭐 주식 같은 경우 평가 기준일 전후에 2개월간 평균액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아래쪽에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지금 각각의 입력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정기자료 블록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년도에 이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전년도에 신고한 내역을 그대로
이 아래쪽에 다 불러오게끔 자동으로 채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오게 되면은 여기서 항목별로 클릭을 하면은 여기 위에 내역이 나타나거든요. 나타나면은 올해 이제 사용된 금액이 있으면 사용 금액 적고 사용처 기재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등록하기 누르시면은 쉽게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자료를 불러온 후에 다 수정하신 후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해당 사업년도 때 출연받은 재산 목록만 추가로 등록을 하면은 쉽게 작성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보시면 엑셀 블록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직접 작성을 하실 때 이용을 하시는데 여기서 직접 작성을 하셔도 되고 엑셀 블록에도 이용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출연반 재산의 사용명세서를 엑셀 업로드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여기 들어보시면 그 전에서 블록이를 할 때 엑셀 서식을 내려받은 후에 블록이를 하시면 여기서 블록이를 다시 화면이 생기면서 여기에 화면이 생긴 후에 그리고 011 블록이를 하면은 이 팝업장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일 찾기를 해서 업로드를 하신 후에 오류 검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좀 유의하실 부분이 여기 보시면 다운받은 우리 엑셀 서식을 변경을 안 해야지 파일 업로드할 때 오류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연받은 재산 중에서 뭐 현금은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 토지하고 건물 같은 경우는 엑셀 블록이 기능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꼭 직접 작성 방식만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서식에 작성된 사례를 넣어봤는데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으로 네 번째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켜야 할 사항 중에서 두 번째로 말씀드렸는데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한 대금을 매각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을 해가지고 3년 이내에 매각한 출연재산이 있는 경우에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3년 동안 매년 매각대금을 사용한 실적을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3, 3년도 작성하실 때 3년도 개시일가 20, 그러니까 22, 21, 20년도 3월 1일 이후에 매각한 출연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에 보시면 매각대금 지출명세서가 있는데 이 지출명세서는 해당 우리 사용명세서 작성한 내용 중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사용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넘어가면은 여기에 본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직접 작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엑셀 불러오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신 방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직접 작성을 하실 때는 출연재산 매각 대금 매각 그 일자를 입력을 하신 후에 매각 재산 종료를 선택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때 조금 한 가지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 보시면 매각 종류 선택할 때 기부받은 금액을 이제 우리가 예금에 예치를 했다. 6개월 이상의 예적금에 예치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만기가 도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매각 재산 종류는 그때는 예적금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매각 금액은 우리 매각을 하면서 이제 총액을 작성을 하면 되는데 매각에 따른 뭐 매각을 하면서 국세나 지방세를 발생을 했다. 그때는 그 금액을 빼고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쯤에 말씀드렸던 게 그 1년 이내에 30%, 60%, 90%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럼 나머지 10%가 남았는데 그 10%를 매각 금액에서 빼도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작성하실 때는 총액을 작성해야 되고 단순히 뺄 수 있는 거는 만약 국세, 지방세가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차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 기준액은 뭐 1년 이내 매각 일자에 따라서 자동으로 1년 이내면 30% 계산이 되고 2년 이내면 60% 되고 90% 자동 계산이 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직전년도 사업연도가 이 해당 사업연도 금액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미사용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끔 됩니다. 그래서 직접 작성하실 때는 이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에 따라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그 전년도에도 이제 작성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편리하시게 이 정기 자료 불러오기 이게 있으니 이 버튼이 있으니까 이 불러오기 해가지고 그 내용이 나타나면은 여기서 클릭을 해서 수정할 게 있으면은 해당 사면도에 사용한 금액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 더블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내용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금액을 입력을 하고 등록을 하게 하면 이제 입력이 되고, 그리고 해당 연도에 해당 사면도에 그 금액 매각한 금액이 있다고 하면은 입력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우리 해당 사업연도에 사용한 금액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용한 금액에 어디다 지출을 했는지 지출한 명세를 입력을 하는데, 지출을 이제 입력을 하실 때 세 가지로 구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혜자에게 지출한 경우, 그리고 자산 취득에 지출한 경우, 그리고 운영 경비에 지출한 경우로 작성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작성하는 방법은 각각의 선택을 그 구분해서 작성을 하실 수 있는데, 유의할 부분이 앞에서 출연재산 같은 경우는 50만 원 기준으로 했었습니다만, 여기 매각대금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 이상인 수혜자나 뭐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각각의 개별적으로 구분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수혜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면은 그 부분들은 지출 목적별로 합산을 해서 적으시는데, 적을 때 이제 지출의 가장 큰 수혜자나 수혜단체명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자산을 취득을 한 경우에도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구분해서 작성을 하고, 100만 원 미만은 자산 종류별로 합산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유의할 부분이, 매각대금을 만기가 이제 6개월 이상인, 그러니까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의 예치를 한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취득을 하는 걸 봐서 지출명세를 작성하는 게 맞지만, 만약에 보통 예금이나 만기가 6개월 미만인 금융상품에 예치를 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여기 작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다섯 번째 운용소득 사용명세였습니다. 운용소득 사용명세였는데, 여기서는 다시 말씀드렸던 게, 출연재산을 우리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아까 운용소득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 운용소득이 발생을 하면은 우리 공익법인은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80% 이상을 공익 목적에 사용을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년도에 전년도 운용소득을 공익 목적에 사용한 실적하고, 그리고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운용소득을 계산을 하는 화면입니다. 그러면 먼저 전년도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 공익 목적의 사업에 사용 실적을 작성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여기 보시면 정기자료 불러오기가 있거든요.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전년도에 작성한 내용을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불러오기 하면은 전년도에 출연재산 운용소득이라고 이게 입력이 되는데, 이 금액은 어디서 불러오느냐 하면은 그 전년도에 이 서식된 작성 서식에서 여기에 27번에 해당 사면 운용소득이 있거든요. 이 금액을 그대로 불러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그대로 불러오니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사용 기준액은 이 3번 금액에 대한 80%를 곱한 게 자동 입력이 되고, 그리고 이때 예를 들어서 여기 사용 기준액이 100만 원인데 1년 내 사용 실적이 만약에 80만 원이다. 그러니까 기준에 못 미치게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기 가부족액이 마이너스 20만 원이 나오는데, 이때는 이렇게 무조건 그 다음에 80%를 사용을 못했다고 해서 바로 가산세를 매기는 건 아니고, 그 앞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부분에 과거에, 그러니까 한 4년 전까지 해서 5년간 평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그러니까 첫 해만 했다고 해서
미달했다고 해서 바로 매기는 건 아니고 5년간 평균까지 한 번 더 봐서 실질적으로 이 5년간 평균 이 액도 평균 그 가부적액도 마이너스다. 이런 경우에는 가산세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가산세를 매기는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 이 기준 미달 사용의 이 부분은 여기서 가부족액이 음수이고 그리고 여기 5년간 평균액의 이 부분이 음수일 때 각각의 음수가일 때 기준 미달로 보고 해서 이 부분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때 금액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그 기준은 여기에 마이너스 뭐 100만 원, 만약에 마이너스 20이고 마이너스 10만이다 하면은 마이너스를 뺀 절대값 중에서 그러니까 20만 원, 10만 원 중에서 금액이 작은 금액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10%그 금액을 10만 원을 갖고 오고 그에 대한 10%가 가산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래쪽은 해당 3년도에 운용소득의 계산을 하는 건데 여기 13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재산을 원본으로 해서 출연재산을 수익사해서 수익용이나 수익 사업용으로 운용을 해서 발생된 소득 금액을 적고 이때 해당되는 여기에 이 금액이 뭐 다른 거는 해당이 없으면 그대로 해당 사업용도 운용소득이 될 건데 여기에서 가산액이 있고 차감액이 있고 그리고 그 전년도에 미달 사용액을 또 가산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각각의 입력하는 항목들은 뭘 한지 이 내용 자료를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이 다음 화면에서도 보시면 여기에 뭐 이거 이 부분은 자료는 이제 차감액부터 어떤 내용인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이제 그 내용을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당되는 부분만 어떤 부분이 해당이 되는지 참고를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는 기준 미달 사용액은 여기에 작은 금액 이 두 개 중에서 이렇게 해당 사업연도에서 미달 사용액이 나왔다고 하면은 5년간 평균을 계산을 하고 그 중에서 절대값 중 마이너스를 뗀 작은 금액을 기재를 한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만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이 만약 운용소득이 발생을 했는데 뭐 80% 이상만 무조건 사용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굳이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운용소득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운용소득 지출 명세서를 입력을 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이 화면을 입력할 때는 앞에서 여기에 5번에 1년 내 사용 실적 중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사용한 게 있다 하거나 그리고 15번에 고유 목적 사업 지출 송금 산입 금액에 여기에 화면에 입력된 이 칸에 입력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경우에 한해서 여기 이 화면을 입력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선택을 하시면은 가나 이렇게 나오는데 1년 내 사용 실적 중 해당 사업연도 지출 명세 아니면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 목적 사업 지출 명세 이렇게 해서 해당이 있는 경우에 이 부분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성 예시로 해서 오른쪽에 넣어놨는데 한번 작성하실 때 이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걸 여섯 번째 사용계획 및 진도 내역서입니다. 아까 처음에 출연재산 보고서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서식 바뀐 부분 그리고 홈택스에서 바뀐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여기 6번이 원래는 사용계획 및 진도 내역서가 요 위쪽에 있었거든요. 세 번째에 있었는데 이 이유가 각각의 이 서식이 의미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은 출연받은 재산이랑 그 매각대금이랑 뭐 운용소득 이러한 그 세 가지 종류 관련해서 지켜야 할 아까 의무들이 여러 가지가 많았었는데 그 부분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사용 계획을 세우고 진도 내역을 관리하는 서식으로 해서 그래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하고 운용소득 매각대금 사용명세서의 직계표 성격의 서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칙적으로 작성을 하는 내용이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사용이 완료되는 사업연도까지 매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때 작성을 할 때도 그 사용계획과 사용금액을 작성할 때 각 재산별로 나누어 적지 않고 사업연도별로 그리고 재산 종류별로 합산을 해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금까지는 제가 뭐 일반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내용 말씀드린 거고 이미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자동 체험 실행하기가 있거든요. 이 버튼을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은 앞서서 작성했던 3번, 4번, 5번의 화면에서 작성했던 그 내역들이 아래에 자동으로 채워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자동 체험 실행을 하기를 위해서 6번째로 내려온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걸 클릭을 하면은 자 채워지는데 여기서 그냥 그대로 끝이 아니고 여기서 한 가지 해주실 게 목록 내용을 확인하고 혹시나 만약 수정할 내용이 있다 하면은 해당 목록 클릭한 후에 이 상단에 내역이 나타나니까 이때 필요한 항목 수정하시고 등록을 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을 뭐 지금 제가 이게 운용수덕이라고만 적혀 있는데 운용수덕이고 그리고 추진재산 매각 대응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여기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가 비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용도를 반드시 입력을 해주시고 등록을 해주셔야지만이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게 자동 체험했다고 해서 그대로 한 게 아니고 수정할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데 여기서 다 작성하신 후에 여기 위에 보면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하면은 서식 내용대로 출력이 되니까 우리가 뭐 동문회 익은 부분이 서식을 그대로 계속 그 출력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은 미리 보기를 통해서 한번 보셔가지고 정확하게 수정할 게 없는지 누락된 게 없는지 그 부분을 꼭 좀 체크를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출식, 출자지분 보유명세서를 입력할 화면인데 여기서는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계열법인과 그 밖의 법인을 구분을 해서 따로따로 이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하고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각 구분을 해서 작성하시고 이때 지적 구분은 이제 들어가 보시면 뭐 출연, 매입, 유상증자, 무상증자, 기타로 구분을 해서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자료 불러오기를 누르면은 해당 목록이 아래쪽에 자동으로 채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오게 하셔가지고 3년도 중에 매각한 주식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 삭제를 하고 신규 취득한 주식은 추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수정하신 후에 등록을 하고 다음 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사 등 선임 명세서를 작성을 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공익법인의 전체 이사하고 임원의 명세를 작성을 해야 되고 이때 입력을 하실 때 여기에 출연자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출연법인과 관계가 있느냐 아니면 다른 이사와 관계가 있느냐 이러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각각 박스에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 구분하는 이사하고 임원을 이제 구분을 하는데 직계열 사항 중에서 우리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그러니까 이사의 5분의 1 초과하면 안 되고 임직원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와 임원으로 이렇게 구분이 있는데 이사하고 임원을 만약 이제 겸직을 하고 있는 경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사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정기자료 불러오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직전년 사업연도에 보고한 이사 등의 명세서를 불러와서 변경된 이사만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기준 초과 이사 및 임직원 경비 명세를 입력을 하는 화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사회원에 5분의 1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것을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분들의 지급된 급여, 판공비, 차량 유지비, 비서실 인원, 직접 간접 경비 전액이 가산세로 부과가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공익법인에 직접적으로 신고를 하셔라. 그렇게 해서 제공을 있는 화면이고 해당되는 경우는 하시면 되는데 그때 아까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임직원들 중에서도
반드시 우리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선생님들이나 그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정 기업 광고 등 명세서를 입력을 하는 화면인데 우리가 그 특수관계인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대가를 안 받고 아까 홍보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이 있는 경우에 여기에 작성해 주시면 되고 다음으로는 세무 확인서를 작성을 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아까 기본 정보 입력 화면에서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 대상 여러 표시된 경우에 이 화면이 작성하실 수가 있고 이때는 우리 외부 전문가 2명 이상으로부터 세무 확인을 받고 수령한 공익법인의 그 세무 확인서 내용 그대로 작성을 하시는데 사업 목적, 설립 검거법을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위반 금액이 있는 경우 금액도 그리고 의견을 입력을 하시는데 이 위에 자산 보유량이랑 수익금액 현황은 그대로 앞에서 작성했던 내용을 그대로 불러와지니까 이 부분에 별도로 입력을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혹시나 만약에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정상적으로 불러와지는데 그런데 어떤 PC의 환경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정확하게 불러와졌는지 그 부분을 꼭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편의를 위해서 다 제공을 하고 있지만, 이제 혹시라도 누락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제대로 불러왔는지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앞에서 첨부 서류를 여기서 이 위 앞에과 연결되는 화면인데 이 앞에 해당되는 첨부 서류를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화 결과 확인 결과 직계표 작성하기 클릭을 선택을 하면은 이 아래쪽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1번의 이 합계 금액은 앞서서 세무항의서에서 맨 처음에 위반 금액 그 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 동일한 금액이고 그리고 2번부터 14번까지 외부 전문가가 확인한 적정 여부와 위반 금액을 선택해서 입력을 하시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부분이 10번의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 명세서하고 14번의 보유부동산 명세서는 이 공익법의 세무확인 결과 직계법 사항에서 적정 여부가 여러하더라도 해당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21번, 12번, 13번 같은 경우는 여기가 부인 경우에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제출하는 화면이고 이상으로 이제 지금까지 출연재산 보고서까지 했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결산서류 공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바뀐 부분이 제공시 사유를 입력하게끔 홈택스에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6월 말까지 신고를 한 이후에 7월 달이나 8월 달 이후에 뭐 제공시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 제공시 사유를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제공시 사유도 공시 시스템에 일람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각각을 출연재산 보고랑 결산서류 공시랑 이제 각각 의무를 이행을 하는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출연재산 보고를 먼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출연재산 보고를 먼저 하시게 되면 각각의 유사한 중복된 항목은 그대로 불러와지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료에 수록 실어놨는데 그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는 결산 서류 중에서도 우리 결산 서류 공시 서식 내에서도 재무상태표랑 운영성과표를 입력을 먼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뒤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서식들 중에서도 해당되는 항목을 그대로 불러오기를 하실 수 있으신데 그 뒤에 나중에 딱 보시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도 운영성과표를 작성을 하면은 그 뒤쪽에 서식에 입력이 된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익법인 안내 포털에서 결산서류 공시 등록을 하게 되면 각각 입력하실 수 있으신데 여기서도 표준 서식
그리고 간편서식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있지만 이 간편서식으로 하실 수 있는 그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자산가액 5억 원 미만이면서 그리고 수익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이때는 간편서식으로 공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표준서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간편서식으로 들어가면 이제 사업창으로 안내를 하고 있지만 다시 유의를 해주시고 이 과거 사업연도도 출연재산 보고와 동일하게 과거 23년 11월 30일 이전인 경우 이때는 이 부분을 버튼을 이용해서 공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공시는 1번부터 이제 16번까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 필요한 내용들은 최대한 자료에 이제 담으려고 해서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시면서 다 참고를 하실 수 있으시니까 제가 굳이 이 모든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릴 것보다는 한번 중요한 내용만 꼭꼭 알고 계셔야 될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도 여기서도 이제 우리 3년도는 그대로 이제 아마 들어가면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도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누르면은 그대로 이제 이 밑에 아래쪽에 다 입력이 되는데 이거는 아래쪽에 나타나는 부분은 이게 사업자 등록증 상에 이제 내용을 그대로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수정할 경우가 있으면 이제 수정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사수 같은 경우는 3년도 말 현재 등기사항에 이사수를 이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 직원 수 같은 경우는 연평균 상시 근로자 수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평 상시 근로자 수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일용직은 제외되고 그리고 공익목적 사업이랑 기타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몽땅 포함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회계 감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 외부회계 감사인과 외부회계 감사 의견까지 반드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아까 제가 외부회계 감사 보고서랑 외부회계랑 내부 감사랑 그 받았을 때 서식을 비교를 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사수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지만이 나중에 여기 보시면 이사 등 주요 구성 해당 명세서가 있는데 여기에 4명 만약에 안 맞게 기재를 하면은 나중에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확하게 해서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 두 번째는 이제 재무상태표랑 운영성과표 이제 세 번째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이제 입력을 하실 때 들어가 보시면 화면이 너무 깁니다. 사실 조금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앞으로도 하면서 이거를 조금 개선할 부분은 계속 개선할 수 있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하실 때는 직접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엑셀 불러오기로도 입력을 해서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 엑셀 불러오기를 하실 때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이 서식, 그러니까 더하기, 수식 이런 걸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 다 오류로 나오니까 이 숫자만 다 입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별도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엑셀 불러오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먼저 하셔가지고 입력을 다 하신 후에 수식도 넣으셔도 돼요. 그거는 근데 담당자님께서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히 이게 오류가 없는지 확인을 하시는데 우리 그대로 불러오시지 마시고 서식을 복사를 하신 후에 여기서 수식을 다 뺀 그러니까 숫자 값만 해가지고 하시면은 조금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재무상태표는 공익목적 사업하고 기타 사업으로 구분이 됐는데 여기서 각각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 통합금액에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내부 거래 조정이라고 있는데 이 내부 거래가 있는 경우에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지금 처음에 들어가 보면은 이 내부 거래 조정이 안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내부 거래 조정 버튼이 이게 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이 내부 거래 조정 입력을 해야 될 값이 있는 경우에 여기 클릭을 하시면 여기 입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정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정기 입력을 하실 때는 전년도에 신고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있으니까 정기 신고한 내역이 있으니까 여기 전년 공시자료조회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그대로 불러와서 쉽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처음에 시작하면서 간단히 넘어오긴 했지만 여기서 입력한 값들이 기준으로 아마 그 출연자 보고서도 이제 입력이 되는 거고 하는데 입력한 값들이 여기에 저기 보시면 재무현황, 자산현황, 수익현황, 비용현황 이 7번, 8번까지 그대로 이제 불러오실 수가 있거든요. 자동 채용 실행하기로 해서 그대로 값이 이제 그대로 불러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서 제대로 값이 입력이 되어야지만이 이 D 화면에서도 굳이 제대로 입력이 된다. 그 말씀 꼭 좀 드리면서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또 이 부분 조금 조금 유의해 주십시오. 이게 들어가셔가지고 작년에는 없었던 화면이거든요. 이 공사후 추석 작성 제출 이 부분이 없던 화면이 새로 생긴 화면입니다. 그런데 새로 생긴 화면인데 이거를 그대로 작년에는 안 했다고 해서 그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 달에 아니면 다음 달이나 그 뒤에 저희가 계속 연락을 드려가지고 공시가 누락이 됐다. 추석이 빠졌다. 그 안내가 나가니까 이 부분을 유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작성하는 방법은 뭐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서 해당 없음으로 무조건 다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으로 여기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 그대로 넘어가시면 안 된다.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두시고 조금 이따가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재무현황 및 자산현황을 입력을 하는 화면인데 여기는 앞에서 봤던 화면들하고 좀 다르게 하늘색 화면이 이제 색깔 칸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입력을 하실 때 그 앞에 재무상태표 상에서 재무상태표 상에 가행해서 재무상태표 상에 그 공익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된 그 금액을 그대로 여기 이제 불러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보시면 자동 채용 실행을 하게 클릭을 하시면은 재무상태표 상에서 해당되는 금액을 그대로 불러오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재무상태표에서 이미 그대로 내용을 잘 입력을 했기 때문에 따로 건드릴 필요는 없으실 것 같은데 여기 27번, 28번, 29번, 30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흰색으로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아까 출연재산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지만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는 자동 채움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직접 입력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도움말 여기서 각각의 도움말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우리 재무상태표상에 입력된 금액이 몇 번에 해당이 되는지 이 22번은 기본순자산 그리고 23번은 부동순자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 참고를 하셔서 재무상태표 입력을 하실 때 좀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건 아래쪽에 도움말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화면이고 그리고 다음은 제 여섯 번째 수익 현황 및 비용 현황을 입력을 하는 화면입니다. 여기는 모두 다가 하늘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운영성과표상에서 아까 사업 수익, 이제 사업의 수익, 고유목적 사업 준비가 한입액 이러한 부분을 공익목적 사업하고 기타 사업을 구분을 해서 기재를 했는데 여기서도 자동 채용 실행을 하기를 하면은 이 모든 하늘색 셀들에 다 입력이 되고 여기 회색은 다 합계입니다. 그대로 합계이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여기서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늘색 셀을 다 내니까 반드시 재무상태표랑
운영성과표에서 입력을 제대로 해주시면은 쉽게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7번째 공익목적 사업 세부 현황, 수익과 이제 입력을 하는 화면인데, 여기서는 우리 사업 현황 상세히 입력을 하는데, 여기서 공익법인이, 그러니까 정관 수행하고 있는 여러 공익 사업에 잘 부합이 되게, 우리가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부합되도록 여기 사업 내용이랑 사업 내용, 그리고 사업 대상, 그리고 지역, 이런 부분을 모두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당부드릴 점이, 이 공시 서식이 일반에게 공개가 되는 서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에서 공시되는데, 그 열람에 들어가 보시면은 검색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값의 기준이 뭐냐면 2억에서 입력한 값을 기준으로 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래쪽에 뭐 기타 사업 내용이나 아니면 해당 없음, 기타 사업 대상 이렇게 해버리면은 조회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최대한 우리 공익법 현황에 맞게끔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왜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공익법인인데 다른 공익법인들은 다 나오는데 우리 공익법인만 조회가 안 된다, 이렇게 문의가 오셨거든요. 그래 알고 보니까 공시하실 때 기타 사업으로 다 체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맞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공익목적 사업의 사업적 실적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하는 내용, 그러니까 수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 그리고 그에 대한 발생되는 비용을 이제 사업별로 입력을 하시는데, 이 칸이 세 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 내용이 만약에 3개 이상이다 하면은 기준을 사업 수행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가지고 그 사업 수행 비용이 제일 많은 3개의 사업 실적을 적고 나머지는 그 외의 사업에다가 합산을 해서 하시는데, 여기에 사업 수행 비용 합계는 앞에서 입력했던 우리 수익 현황 및 비용 현황의 사업 수행 비용과 동일하고, 그리고 당연히 운영 성과표 상에서 그 금액과 동일하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래쪽에 아까 앞에서 봤던 이제 이 앞에서 이 아래쪽에 있는 화면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잘라가지고 화면을 나눈 거. 아니, 죄송합니다. 이 8번째 공익목적 사업 수익 손익 비용 세부 현황 입력을 하는 화면인데, 여기서는 또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그 자동 체험 실행하기 클릭을 하시면은 운영성과표 상의 수익을 그대로 갖고 오고 전기라는 전년도에 공시한 내용을 그대로 불러와서 입력을 해줍니다만, 여기서 지금 여기 하얀색으로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우리 기부금품 그 금액이 있을 건데, 그 금액을 구분을 하시면 돼요. 개인한테 받았느냐, 아니면 영리법인한테 받았느냐, 아니면 모금단체, 이러한 기부금으로 기부자를 구분을 해서 직접을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합계 금액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기부 물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 중에서 물품으로 받은, 그러니까 상품이나 제품, 이러한 물품으로 기부받은 금액이 있다고 하면은 이 금액을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화면이 길어가지고 잘란 부분인데, 이게 앞에서는 수익에 대해서 입력을 했고, 다음은 이제 비용에 대해서 입력을 하는 화면이거든요. 여기서도 아까 위에 자동 체험 실행을 하고 실행 그대로 다 갖고 오는데, 여기서는 두 개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다시 구분을 해서 좀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수익 현황 및 비용 현황, 여기 입력된 금액과 동일하게 입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는 공익 목적 사업 관련해서 입력을 했고,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기타 사업 관련해서 수익과 비용을 입력을 하는데, 여기서는 대부분 이제 11번만 자동 체험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동으로 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함들은 이 앞에서 작성했던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출연돼서 불러오기 해가지고 해서 입력된 나머지 부분들은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입력을 하실 때 아까 우리 출연자 보고서를 말씀을 드릴 때도 그 출연자
때도 그 자산에서 그 부분에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지만이 여기서도 그를 토대로 해서 입력을 하실 수 있으니까 맨 처음에 구분이 정확하게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류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나 뭐 부동산 임대를 하고 있어서 임대에 이 부분이 있는데 혹시나 이 부가세 신고는 했지만 이런 여기 공시할 때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유의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9번째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를 입력을 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받은 기부금 수입과 지출을 공개하는 서식인데 여기서는 여기 전기 6월에 대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입력하신 차기 6월 금액과 입력을 이제 그 일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만약에 수정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변경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만 변경할 게 아니고 전년도 거도 반드시 차기 6월 금액도 수정을 해야 된다는 점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는 유의를 하실 부분이 여기에 합계 금액이 있습니다. 합계 금액이 있는데 이 합계 금액은 아래쪽에 이제 이게 지출된 이 합계 금액은 국내 사업과 지출 명세서, 국내 사업과 지출 명세서, 국외 사업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각각에 입력되는 금액과 이 금액이 반드시 일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치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앞에서 보셨던 지출 명세서를 각각에 눌렀을 때 들어오는 화면인데 여기서 작성하실 때 지출이 우리 아까 매각대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구분 나눴지 않습니까? 수혜자 자산 취득의 지출, 운영경비 지출한 경우로 해서 기준 금액은 100만 원을 기준으로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개별 수혜자별로 적고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합해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도 오류 유형, 그러니까 실제 전년도에 저희가 신고 후에 검토를 해보니까 오류가 많았던 유형을 이제 몇 가지 기재를 해놓은 건데 수혜자들을 임의로 기재를 한다든지 인원을 임의로 기재를 한다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100만 원 이상 지출했는데 그를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데 합산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국외 사업인데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 국가가 다른 경우에 때는 여기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주식 등의 출연 취득 보유 및 처분 명세서를 입력을 하는 화면인데 각각을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 보면은 여기는 우리 주식 등의 보유 현황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고 엑셀 블록에도 입력 가능하신데 만약에 전년도에 공시한 명세가 있는 경우는 전년도 정기 자료 블록을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변동사항을 작성을 하는 화면인데 여기서는 이제 변동사항이 해당 사업년도 중에서 출연이냐 아니면 유상취득, 매각 이러한 사유로 해서 변동이 생긴 경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이때도 뭐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고 엑셀 블록을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 번째는 의결권 행사 여부를 작성하는 화면인데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5%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 의무행용권을 충족한 공익법인이 의결권 행사 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이제 총자산 가액, 재산 가액에서 특수한 기능 외국부의 주식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재무상태표 3년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로 기준을 작성하시는데, 여기서는 앞에서 보유 현황이랑 취득가액, 장부가액 이런 부분들이 다 작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자동으로 채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비율이 만약에 일정 비율을 초과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부분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를 입력을 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출연자 작성하기, 이사 구성원 작성하기 버튼을 통해서 각각 할 수 있는데 먼저 여기 보시면
출연자 작성을 하실 때 설립시 출연자를 하고 당해 사면 출연자를 구분해 입력을 합니다. 이때 작성 대상은 재산 모든 재산 출연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 출연 재산 가액의 1%에 상당 금액과 2천만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을 출연한 자는 제외를 하고, 이 부분 소액 출연자거든요. 소액 출연자는 제외하고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해 사업연도 같은 경우는 출연재산 보고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2천만 이상 출연자를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류 유형인데 이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사 등 주요 구성 현황을 작성을 하실 때는 여기서도 정기 자료 불러오기가 있고 출연재산 보고서 불러오기를 하실 수 있으신데, 구성원 변동이 없는 경우는 전형 그대로 작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러오기 하셔가지고 그대로 이용을 하시고, 만약에 이사하고 임원을 겸직을 하고 있는 경우는 이사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의할 게, 앞에서 기본 사항에서 입력했던 이사수와 달리 이사 현황이 작성이 되는 그 부분을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주요 주요 이사는 구성원들이 출연자나 출연법인과 다른 이사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은 이 검색을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자 해당되는 경우에 이 부분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유 현황입니다. 본장은 여기는 출연이 각각 있는데 여기는 두 작성 대상이 다릅니다. 그러면 먼저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외부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사업연도부터 사용이 완료되는 사업연도까지 매년 작성을 해야 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기자료 불러오기를 통해 가지고 불러와서 당해 사업연도액을 입력을 해서 하시고, 아니면 출연재산 보고서에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출연한 계획 및 사용 진도 내역상의 그 자료를 불러와서 쉽게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수익용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의무 사용 현황인데, 앞에서 봤던 화면하고 다르게 작성 대상이 다릅니다. 총자산 가액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익 금액과 출연재산 가액 합계액 3억 이상 공익법인, 그리고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대상 법인이 이 화면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 운영성과표나 수익 현황에 이 수익을 작성을 했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 본서식을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당기 순이익란이 있는데, 여기는 만약에 결손이 난 경우에는 0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로 해버리면은 이 기준금액이 무조건 올라가기 때문에 결손이 났다 하면은 0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는 아까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하실 때 어떤 내용을 동일해서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그래서 유의하실 게 한 가지만, 가산세 대상이 되는 거는 여기 마이너스가 나왔다, 기준 미달 사용액이 각각 5년간 평균에서도 마이너스가 났을 때는 그 금액의 마이너스를 뺀 절대값의 작은 금액에 대해서 10% 가산세가 부과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부 회계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화면에서 이제 첨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내부 감사인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니까 굳이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 외부 회계 감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만약에 그 제출을 하기로 했는데 혹시라도 오류가 있다 하면은 이렇게 오류 내역이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류 보시면, 이 내용을 보면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 오류 조치 방법 보기를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이 클릭한 한글 문서가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드에 맞는 이 내용을 각각의 조치 방법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림으로 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오류 조치를 하실 때 하시면은 조금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이제 출연재산 보고랑 공시까지 말씀을 드렸고, 일단 1시간 식사하신 후에 1시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